자,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길고 길었던 파트의 마지막 테마예요. 자, 이 마지막 테마가 이제 빈출 유형이니 이 방식, 사고하는 방식들을 좀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가볼게요. 곡선과 직선이 등장한다. 그러면 곡선과 직선의 방정식을 풀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은 x 플러스 4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곡선 직선에 대한 정보를 따로 해석하자가 여기 일단 첫 번째 핵심이에요. 따로 각각 해석하자. 연립할 수 없다. 따로 해석하자. 자, 두 번째, 그때 기울기에 집중해보자. 자, 기울기는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기울기가 만약에 기울기가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너무 기울기가 2 같지가 않네요. 자, 조금 다시 갈게요. 너무 기울기가 2 같지가 않아요. 그럼 이렇게 갈게요. 아이고, 자 여기다가 이제 오케이. 자, 이러면 좀 2 같죠. 자, 어떻게 다 그릴 거냐면 완벽.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각삼각형을 내가 딱 그렸다 치면 여기를 K라고 하면 여기는 2K다. 즉 가로와 세로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 2다. 그럼 기울기는 2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2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로 대 세로가 몇 대 몇이구나? 1대 2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를 알면 가로와 세로의 비를 이용하여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예제 92번입니다. 자, 얘는요 로그 함수, 지금 fx가 로그 함수로 등장해 있고 얘는 우리 앞에서 많이 봤던 거니까 바로 한번 가볼게요. 얘는 로그의 2의 x에 더하기 로그 2의 k니까 로그 2의 x를 평행 이동시킨 애다. 그리고 걔랑 직선이 두 점 AB에서 만난다. 그리고 OA가 OB다. 그럼 fx의 역함수를 G5라고 할 때 G5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그럼 이거부터 좀 처리합시다. fx의 역함수, 로그 함수 역함수 지수 함수니까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G5를 구한다. 자, 얘를 안 쓴 문자 뭐 있을까?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역함수의 값을 구할 때는 진짜로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역함수는 원함수로 돌려서 구할 수도 있고 그게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원함수로 돌리자. 그럼 어떻게 돌리는가라고 하면 양변에 f를 합성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양변에 f를, 자 보세요. f를 이렇게 만들면 f랑 g랑 지워져요. 원함수 역함수는 합성하면 지워져요. 그래서 5는 f의 p를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고요. 그럼 우리는 p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거? 5가 되는 걸 찾자. 그래서 로그 2의 kp가 5가 되는 걸 찾을 거예요 라는 얘기고요. 그럼 kp는 2의 5제곱이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누구라고? p값이 궁금해요. p값이. 그러니까 p값이 궁금하니까 누구만 알면 끝이야? 그래. k값을 알면 끝이겠구나. p가 궁금하니까 k를 구하자. 자, 목표는 그래서 k 구하기. 앞에까지의 상황으로 목표는 k 구하기. 자, 볼게요. 로그 함수를 들어 올린 거니까 어쨌든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y는 x를 그을 거야. 그럼 그게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잘 봐봐.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지금 y축이에요. 그리고 어딘진 모르겠으나 정점이 있을 텐데 잘 보세요. 이제 여기다 직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y는 x예요. 그럼 원점은 2점이죠 무조건. 그래서 여기가 x축이 될 거다. 여긴 납득되시죠? 얘가 x축이다. 그래놓고 문제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린 거예요. a고 얘가 b예요. 그때 OA랑 AB가 같대요. 그럼 이 같다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리고 저걸 A, B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건데
얘들아 AB를 연립하니? 구하기 위해서 x는 로그 2의 kx를 놓으면 뭔가 달라지니? 아니 실제로 이 길이가 같음을 이용하려고 좌표를 구해서 쌤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여길 구체적으로 쌤이 좀 잡아줄 테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 지울게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k의 p가 2의 5제곱이고 그러면 k를 구해서 p 값을 계산하자. 목표 끝. 다 지울게요. 이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 곡선과 직선은 따로 해석한다. 그 다음 이게 2번이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거 2차원 거리 또는 길이는 1차원으로 떨어뜨린다. 그 1차원이라는 건 결국에는 좌표 두 개, x좌표, y좌표에 대한 거. 자, 이 두 번째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2차원의 거리가 같다. 1차원 거리의 좌표 두 개로 해석한다. 자, 그럼 볼게요. 2번은 생각하면서 보세요. A점과 B점이 있어요. 그럼 얘는 y는 x 위에 점이면서 동시에 이건 뭐 x라고 써놨니? 저거 풀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생기면 로그 함수 위에 점이죠. 그럼 첫 번째로는 우리 k를 구하는 거니까 로그는 나중에 a랑 b를 구하면 여기다가 대입할 용도로 쓸 거고 직선의 방정식이 완전히 다 나왔으니 우리는 일단 이것부터 사용하자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2차원의 길이가 같습니다라고 나왔죠. 2차원의 거리가 같습니다라고 나왔죠. 그럼 우리는 진짜로 2차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좌표 두 개로 해석한다. 첫 번째, x좌표로 해석한다면 수선의 발,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 그럼 쌤 이게 같아요? x좌표는 여기까지 x좌표는 1대 얼마다? 2다. 1대 2다. x좌표 하나 썼으니까 마찬가지로 y좌표 쓰는 거예요. y좌표도 몇 대 몇이다? y좌표도 1대 2다. a의 y좌표도 1대 2다. 되겠어요? 자, 그럼 어떤 방식을 취할 거냐면 y는 x를 먼저 씁시다. 그럼 좌표를 알아야 대입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 근데 a, b를 둘 다 모르니까 a점의 좌표를 t, t로 잡자. x좌표가 t면 y좌표 당연히 t죠. 왜냐면 여기 이거 위에 있기 때문에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직선 먼저 활용하는 거예요. 자, 곡직은 따로 해석한다. 그래서 지금 곡선이 안 나와 있고 직선이 나와 있으니까 이번엔 얘부터 보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이건 나중에 대입하래. 자, 그러면 a좌표를 내가 t, t로 뒀습니다. 직선을 활용해서. 그럼 b좌표는요? 쌤 얘도 세 문자가 필요한 거 아니. x좌표가 몇 대 몇이래? 1대 1에. 그러면 2t가 되겠지. 근데 y좌표도 몇 대 몇이래? 1대 1에 2t. 당연하죠. y는 x 위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돼요? 다음 직선 썼어요. 그리고 2차원 거리를 1차원 좌표들의 얘기로 뽑아서 좌표 표현했어요. 이러면 이제 A도 B도 곡선 위에 있다.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로그 2에 자 직선에 대한 거 첫 번째 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곡선으로 가자. 로그 2에 KT가 누구다? T다. and 로그 2에 EKT가 ET다. 두 식을 연립하면 답이에요. 이제 그럼 어떻게 연립할 것인가? 소거시켜야 되는데 보시면 ET고 T예요.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2를 곱하면 2 로그 2의 KT가 로그 2의 EKT입니다. 자, 밑이 2인 로그로 나왔잖아. 마지막 정리만 잘하면 되죠. 밑이 2인 로그니까 2를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되네. 그래서 K제곱에 T제곱은 EKT. 어차피 K는 문제에서 0이 아닌 상수라 그랬고 T도 0이 아니죠. 그럼 양쪽에서 KT 하나씩 나눠주자. 그럼 KT가 2라는 값 하나 나왔어요. 선생님 값을 어떻게 아니 이제 이걸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잖아요. 적당한 식에다가
대입합시다. 그럼 로그 2에 2가 t예요. 따라서 t는 1이에요. k가 2입니다. k가 2예요. 끝났네. 싹 집어넣으시면 이 p가 2의 5제곱이니까 p는 16이 되겠죠. 그래서 g의 5는 16이다 라고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합시다. 곡선과 직선은 따로 쓰자. and 2차원 거리는 1차원 거리로 땡긴다. 그러면 당연히 좌표가 몇 개? 2개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거다. 자, 예제 92번 잘 학습해 보시고 이제 93번으로 갈게요.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죠. 자,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연립은 안 돼요, 안 돼? 연립은 안 돼요. 그럼 이번에도 곡선과 직선 따로 생각할 거고, 그 다음 직선에 대한 정보를 좀 볼게요. 두 점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하여 CD라 하고 AB는 6루트 1이에요. 길이가 6루트 1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후에 사각형 ACBD의 넓이가 30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는 30이다. 이따 활용할 거예요. 자, 이 넓이도 활용할 거예요. 참 잘 보세요. 이제 이 길이가 6루트2라는 거, 2차원 거리는 1차원 거리로 땡겨와야 되죠. 진짜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1차원 거리로 땡겨올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울기의 역할이에요. 기울기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땡길 때. 자, 무슨 얘기냐면 직선의 이름이 y는 x예요.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직선을 적극적으로 먼저 활용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직선 먼저 활용할 거예요. 직선에서 기울기가 1이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만들면 기울기 1이란 얘기는 이 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직각 이등변의 한 변의 길이가 빗변의 길이가 6루트이니까 이 길이는 6. 여기도 6. 그래서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 6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길이들이 6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점 좌표를 씁시다. t, 직선을 써서 점 좌표를 쓸 거예요. 그럼 A점은 안 나와 있으니까 t, t로 둔다고 치면 B점 좌표는 지수함수는 봐봐. 지수함수는 2의 ax 더하기 b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써? 그러니까 직선을 일단 쓰자고. b좌표는 t에서 오른쪽으로 6, x 좌표도 오른쪽으로 6, y 좌표도 오른쪽으로 6이죠. 두 개 다 쓰는 거야. t 플러스 6, t 플러스 6 돼요. 자, 근데 a랑 b가 이제 둘 다 어디 위에 있다? 곡선 위에 있다. 그래서 이제 곡선을 써주시면 저 두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돼요. 근데 잘 보시면 T, A, B 문자가 총 몇 개예요? 3개예요. 아깐 2개였는데 지금은 3개가 됐어요. 못 풀어요. 수식 2개 가지고 못 풀어요. 그래서 뭘 준 거예요? 오케이. 넓이 준 거예요. 자, 그럼 곡선 쓰기 전에 사이에 넓이에 대한 조건을 좀 쓰고 갑시다. 자, 넓이가요. 사다리꼴이니까 이런 거죠. 지금 여기를 우리가 t, t로 잡아놨고 이 b의 좌표를 t 플러스 6, t 플러스 6으로 잡아놨잖아요. 넓이를 볼게요. 넓이가 지금 30이라 그랬는데 30은 t 더하기 t 플러스 6 사다리꼴이니까 t 더하기 t 플러스 6의 곱하기 높이는 6이죠. 그래서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여기 3 나누면 10 따라서 이 t는 4 t는 2가 되겠죠. 그래서 t 값이 이미 나온 거예요. 그래서 2, 8, 8이 결정돼 있으니까 얘를 저 지수함수에다가 집어넣자. 2에 2a 더하기 b는 2 여기도 2에 8a 더하기 b는 8. 자, 가볼게요. 미 똑같으니까 2a 플러스 b는 1 여기서는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8a 플러스 b가 3. 자, 두 개 갖다가 아래서 연립할게요. 자, 2a 플러스 b는 1이고요 8a 플러스 b는
3이니까 2개 뺍시다. b가 날아가겠죠.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2, a는 3분의 1. 그럼 b는 대입하시면 3분의 1.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란 a 더하기 b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3분의 2가 나오겠죠. 할만하죠. 곡직 따로 직선의 길이가 2차원 거리를 1차원 거리로 다운시켜준다. 넘어갈게요.